헌법재판소 앞입니다. 오늘 12월 21일 토요일 오후 3시입니다. 기자회견 시작합니다. 3시부터. 다음 주부터는 월요일부터는 2시에 매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 합니다. 자, 지금 이제 국민의례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3분 후에 시작할 테니까 애국가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계신 분은 이쪽으로 오세요. 뒤쪽으로 서 주시고 사이사이 서 주시기 바랍니다. 1열 2열 계속 쓰는 게 좋습니다. 차박대는 뻥뻥 거짓말 위증교사 차박대는 뻥뻥 대장동 대장물이 차박대는 뻥뻥 김성태 모른다고 차박대는 뻥뻥 고의로 재판을 지연하는 뻥뻥 고의로 송달에 닿지 않는 뻥뻥 경기도 법인카드 소리를 좀 키우세요. 자, 2분 동안 소리를 재판 빨리 해 3개월을 지켜라 자유한 정의를 실현해 대통령 발행을 반대하는 국민들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선거재판 빨리 해 633을 지켜라 자유와 정의를 지켜라 자, 마이크 볼륨 보세요. 마이크 볼륨. 마이크 너무 최대치 하지 말고 85%만. 김기 모른다고 차박대는 뻥뻥 거짓말 위증교사 차박대는 뻥뻥 대장동 대장물이 차박대는 뻥뻥 김성태 모른다고 차박대는 뻥뻥 고의로 재판을 지연하는 뻥뻥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국민 여러분, 이 자리에 모여서 기자회견에 정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1분 후에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자유한 정의를 실현해 자, 음악 꺼주세요. 선거재판 빨리 해 633을 지켜라 자유와 정의를 지켜라 재판 빨리 해 3개월을 지켜라 자유와 정의를 실현해 김기 모른다고 차박대는 뻥뻥 거짓말 위증교사 차박대는 뻥뻥 대장동 대장물이 차박대는 뻥뻥 김성태 모른다고 차박대는 뻥뻥 고의로 재판을 지연하는 뻥뻥 고의로 송달에 닿지 않는 뻥뻥 경기도 법인카드 초반 먹고 뻥뻥이 내 목소리야 자명재판 빨리 해 3개월을 지켜라 자유와 정의를 실현해 자, 음악을 꺼주세요. 자, 이제 오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시 기자회견 후에 오늘 토요일날 3시에 제6차 탄핵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하겠습니다. 국민의례를 함으로 시작합니다. 전체 자양좌 좌측의 국기를 향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외양후 애국가 1절 제청하겠습니다. 대통령 탄핵 반대하는 기자회견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주신 애국 국민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며 오늘 사회를 맡고 모두 발언을 할 주요셉 대표가 먼저 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현 대한민국 상황을 동분히 여기고 대한민국의 입법 폭주로 말미암아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 행위인 비상계엄에 대하여 내란 혐의를 씌우고 내란 책동을 하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하여 개탄을 금할 수 없으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를 금할 수 없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입법부가 폭주를 하고 대통령제를 채택하는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국정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모든 강요들에 대하여 탄핵을 일삼고 남발을 하고 대통령의 수족을 묻기 위하여 모든 예산을 삭감하고 결국에는 국민들이 우려하고 걱정하는 염려하는 이 대한민국의 발전과 자유 대한민국 체제를 지키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오직 대통령을 끌어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저 사악한 자들이 더 이상 대통령을 발목을 계속 잡는 것을 묵과할 수 없어서 대통령으로서 최후의 헌법에 보장된 비상계엄 조치를 취했던 것입니다. 대통령은 최고의 권력자로서 더 이상 찬탈할 권력 대상이 없습니다. 국민 앞에 국민을 앞세우고 있는 국민을 떠받드는 대통령이 국민 권력밖에 없는데 더 이상 빼앗을 권력이 어디에 있다고 내란범으로 몰아가느냐 이 말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대통령은 국민을 위하고 국가를 위해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반대한민국 세력을 척결하기 위하여 이 나라를 안전하게 지키고 이 나라가 정상으로 민주주의 국가로 기능하고 작동할 수 있도록 고도의 통치 행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 범법자이면서 이미 선거 사범으로 1심 재판에 징역 2년의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이미 의원직을 상실하고 많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의원직을 상실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법부가 정상적으로 선거법 공직선거법 270조에 따른 6개월 이내에 1심, 3개월 이내에 2심, 또 3개월 이내에 3심을 끝내서 1년 이내에 모든 선거범에 대한 재판을 종결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선거사범들은 다 의원 배지를 떼고 그렇게 의회 폭주를 일삼고 있는 많은 국회의원들은 더 이상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의원직을 박탈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법부가 계속적으로 그 어떤 재판보다도 우선에 두라고 한 공직선거법 270조를 그대로 준행하지 않고 계속 차일피일 미rum으로 말미암아 이런 복난의 상황까지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사법부가 직무를 유기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은 공정하게 법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재판을 진행하라! 그런데 정상적인 재판이 진행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요리조리 피하다가 결국에는 2심이 선거범에 대한 2심 판결이 이제 조만간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어떤 재판은 계속 미룰 수 있지만 선거 재판만큼은 633 원칙에 따라서 신속하게 재판에 임해야 되는 것이 선거법에 나와 있고 그것이 국민의 명령이고 법의 명령인 것입니다. 이제 조만간 이재명은 선거법으로 인하여 의원직을 박탈당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잘못된 탄핵에 대하여서도 더 이상 대통령을 협박하고 겁박하고
그로 인해서 국민들을 비탄에 빠지게 만들고 국민들을 분노케 만드는 이러한 터무니없는 만행은 더 이상 자행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힘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힘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꿋꿋이 버티고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든든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싸우겠다고 했습니다. 불의와 싸우고 부당한 권력자들과 싸우고 입법 독주를 하고 있는 저 사악한 무리들과 싸우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헌법에 의한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우리는 적극 지지하며 이러한 부당한 정치 탄핵을 강력히 규탄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탄핵, 대통령 탄핵 절대 반대한다. 국민 여러분, 이것은 기자회견 장소밖에 허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적당하게 구호를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자리는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지키는 헌법재판소가 있습니다. 헌법재판관들 9명인데 계속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3명이 공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뒤늦게 자기들 마음대로 인사청문회를 해서 헌법재판관 공석인 3자리를 메꾸겠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됩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장관급 이상 그 어떤 인사청문회를 해서 임명하는 공직자를 임명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이 먼저 그렇지 않습니까? 정신 차리고 박범계를 비롯하여 박주민을 비롯하여 추미애를 비롯한 이 떨거지들이 지난번에 박근혜 탄핵 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대통령 대행은 절대로 공직자를 임명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헌법재판관도 임명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자기들이 궁하고 다급하니까 대통령이 현재 직무정지된 상태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금 세운 상태에서 권한대행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완전히 조폭과 같은 행태를 보이는 것입니다. 입법부가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망치는 악법들을 계속 만들고 결국에는 대통령 탄핵으로까지 내몰고 말았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여기에 대하여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이를 결코 묵인하고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 탄핵 절대 반대한다. 국민 여러분, 손가락질 하는 정신 나간 국민 여러분,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죽을 때 부끄럽지 않고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으려면 똑바로 집에 가서 밥이나 드세요. 방해하지 마시고 괜찮습니다. 경찰분들이 맡고 있어요. 자, 국민 여러분, 개의치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국민들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대통령께서도 우리의 이러한 기자회견 지지하는 국민들이 많다는 사실에 대하여 큰 힘을 얻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이곳에서 투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지금 오고 계시고 또 발언하실 분들이 계십니다. 제 모두 발언은 이것으로 종료하고 또 중간중간 또 말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또 시민 발언, 시민단체 대표 회원들의 발언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인천에서 오신 시민단체 대표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이훈 대표님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인천 시민대표 이훈 대표입니다. 2024년 12월 3일 대통령이 계엄령을 발령했습니다. 계엄이란 위기가 있을 때 대통령이 군과 경찰을 동원하여 사회 안녕이나 질서를 유지하는 통치 행위입니다. 그런데 민주당과 다수의 언론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위법이고 내란이라고 주장하며 탄핵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적반하장의 염치가 없는 행동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위기에 처해 있으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계엄령 담화에 나와 있듯이 종북 반국가 반역 세력이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으며 부정선거로 인해
가짜 국회의원들이 정부와 국민을 위기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21세기에 무슨 부정선거냐고. 그런 일은 없다. 그런데 아닙니다. 부정선거는 팩트입니다. 지난 2020년 4월 15일 총선 이후 정부 부정선거 고소고발로 126곳에서 증거 보전을 하여 재판을 기다리고 있으며 그 중에 5곳에서 재검표가 진행되었습니다. 인천, 울산, 오산, 파주, 서울의 지역구에서 재검표를 했는데 똑같은 유형의 이상한 투표지가 발견됐습니다. 뻣뻣한 투표지, 화살표 투표지, 배춧잎 투표지, 이발이 투표지, 본드 부분 투표지 등 여러 유형의 불법 가짜 투표 용지가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전투표 통계에서도 이상한 점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서울, 인천, 경기도 첨예한 경합지역에서 우파 정당은 36%, 좌파 정당은 63%라는 일관된 통계 수치가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통계학자 여러분이 이런 통계는 자연적인 숫자가 아니라 사람 손을 탄 인위적인 숫자라고 말하고 있으며 미국 미시간 대학교 정치학 교수 월터 미데임 교수는 2020년 4월 15일 대한민국 총선은 사기 선거라고 논문에 발표했습니다. 선관위 중앙 서버 증거 보존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하여 증거 보존도 할 수 없었고 부정선거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번번이 부딪힌 부정선거 수사와 재판을 국민들의 투정으로는 이룰 수 없다는 그런 시기에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이 발령되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내란이 아니라 구국의 결단이며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신의의 행동입니다. 민주주의의 꽃은 공명한 선거에 있습니다. 부정선거는 최악의 민주주의 파괴 내란 범죄입니다. 부정선거 규명하지 않으면 부정선거는 계속되어지고 우리나라는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대한민국을 살리려는 애국 충정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란은 권력을 찬탈하려고 군대가 군을 동원하여 반란을 일으킨 행위가 내란입니다. 최고 권력자가 국가를 살리려고 군을 동원했고 법대로 내에서 행사하고 끝낸 정상적인 통치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헌법 재판관님들은 정의로운 재판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아들, 딸들이 행복한 국가에서, 정의로운 국가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를 위한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인천에서 오신 시민단체 대표님께서, 이윤 대표님께서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시민 중에서 나는 꼭 이따가 나도 발언을 하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은 제가 마이크를 드릴 테니까 절대로 욕설이나 비속어는 쓰지 않고 정상적으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탄핵의 부당성을 여러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결코 외로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대통령 또한 외롭게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좌측에 보면 얼마나 많은 화환이 지금 도열되어 있습니까? 1열, 2열, 3열, 4열, 6열까지 화환이 도열이 되어 있고 많은 국민들이 지지하는 탄핵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화환이 저렇게 도열되어 있습니다. 저게 국민의 뜻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끝까지 싸워야 될 것입니다. 자, 이어서 또 다른 시민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멀리 용인에서 오신 최광희 대표님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3일 밤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갑자기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우리 처음에는 어리둥절하고 이게 무슨 일인가, 왜 저러시는가 했지만 잠시 후에 그 충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이 귀중한 대한민국은 튼튼한 세 개의 다리 위에 서 있는데 그 다리는 바로 삼권 분립이라고 하는 다리입니다. 입법부와 사법부와 행정부, 이 세 개의 다리는 대한민국이 유지되는데 반드시 필요한, 필수 불가결한 중요한 기관이지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이 중요한 우리 나라가 삼권 분립이 무너져서 이 나라가 지금 기울다 못해 완전히 곤두박질 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입법부와 사법부가 분리되어 있는 두 다리가 하나로 붙어 먹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이 사법부가 미쳤어요. 사법부 밑에 선관위가 있습니다. 선관위는 말은 독립된 기관이라고 말하면서 그 선관위의 모든 중요한 직책들을 대부분에서 임명하고 파송하고 보내고 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선관위를 완전히 편들고 감싸고 있기 때문에 선관위를 아무도 건드릴 수 없고 이 문제를 수사할 수도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선관위가 완전한 불법 선거를 통해서 입법부를 자기들 마음대로 원하는 사람을 임명해서 표를 숫자를 조작해서 입법부 불법 국회의원을 세워놓고 그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이 나라를 망치는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제 손에 종이를 들고 있어요. 자, 대한민국에서 가장 쉬운 퀴즈인데 아무도 답을 내지 못하는 퀴즈 한번 내볼게요. 자, 여러분 대한민국에, 아니 전 세계에 형상 복원 종이라는 종이가 만들어져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상이 종이를 구겼는데 꼭꼭 접었는데 펼치면 원래처럼 빳빳한 종이로 되는 그런 기술이 있다고 하면 노벨상 감이지요. 그런 종이가 있으면 우리가 얼마나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선관위에 있는 이 법관이 하는 소리가, 노태하기가 하는 소리가 형상 복원 용지로 만들었기 때문에 식권당과 같이 빳빳한 투표용지가 나올 수 있다는 말 같지도 않고 믿을 수도 없고 웃을 수도 없는 그런 거짓말을 뻔뻔하게 말하는데 그게 지금 선관위가 내놓은 정설입니다. 이 외에도 좀 전에 우리 이훈 대표께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듯이 말이 되지도 않고 설명되지도 않는 그런 여러 불법 투표 용지를 통해서 또 드러난 용지도 그러하지만 그 개표기 안에 무슨 조작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도 없는, 그러나 수학적으로 나올 수 없는 수치들을 통하여 자기들 마음대로 조작한 가짜 입법부 국회의원들을 만들어 놓고 이 입법부 국회의원과 사법부 판사들이 하나로 붙어 먹어버렸습니다. 이재명 저 사악한 범죄자를 판결을 내리지 않고 법에 정해져 있는 입법부에서 정해놓은 그런 모든 판결 기간을 연장 또 연장 질질을 끌어가면서 지금까지도 이재명을 판결하지 않고 끌고 있습니다. 이렇게 입법부와 사법부가 하나로 붙어 먹어버린 상태에서 행정부라는 이 든든한 다리를 완전히 잘라 먹어버리고 활동할 수 없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대한민국 가장 중요한 행정부를 완전히 마비시켜 놓고 있습니다. 탄핵은 20번 넘게 해버렸고 행정부에서 진행한 모든 예산은 완전히 삭감해서 제로로 만들어 놓고 대통령 일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한 가지 기댈 수 있는 것이 남았는데 바로 우리가 서 있는 여기 있는 헌법재판소 판사들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일을 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 재판관들을 8명, 이 8명은 원래 삼권 분립에 의해서 대통령 3사람, 또 국회 3사람, 또 대법원 3사람 이렇게 추천해서 임명해야 되는데 국회 몫인 3사람의 대법관을 추천하지 않아서 지금 6명밖에 없습니다. 아마 우리
국회의 헌법재판관들도 이런 입법부에 굉장히 반감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그 심사에서 헌법재판소의 한 판사가 말했습니다. 왜 국회는 일을 안 합니까? 라고 국회를 질책했는데 그분은 대통령이 임명한 분 아니라 지난번 문재인 씨가 임명해놓은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헌법재판소 6명의 판사들이 정말 공정하고 올바른 판결을 해줄 줄로 믿습니다. 대통령을 탄핵한 것은 불법으로 말이 되지 않는 이유를 대서 그것도 억지로 서서 일주일에 2번씩 탄핵 심사하는 이런 엉터리 국회로서 탄핵 판결을 소추했기 때문에 이번 우리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공정하고 올바른 판결을 내려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우리 이 재판관들을 응원합니다. 온 국민들이 헌법재판관들이 바른 판결을 내릴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판사들이 이것을 믿고 국민들의 지지를 보시고 정말 편파적인 판단이 아닌 올바른 판단을 내려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국민 여러분, 우리는 결코 여기서 물러서서도 안 되고 앞으로 계속 헌법재판소 저들은 계속 사주를 하고 선동을 할 것이고 언론 방송을 통하여 계속 세뇌당한 국민들을 선동할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물러서서는 안 되고 이러한 부당한 탄핵에 대하여 목소리를 내야 될 줄로 압니다. 자, 이어서 다음 발언하실 분을 모시겠습니다. 김현희 대표님 발언해 주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이대로 가면 망합니다.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 없습니다. 지난번에 탄핵되던 날 여의도에서 어떤 풍경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내년도 탁상 달력을 파는데 뭐라고 파는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 달력이라고 합니다. 벌써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완전 사망 놀이를 하고 대통령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코 베어가는데 우리가 어찌 이거를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을 깨운 계엄입니다. 폭동이 아닙니다. 간첩 사건 드러낸 것입니다. 부정선거 드러낸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 기술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은 수사 대상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저는 특검 전에 참으로 놀라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롯데리아 앞을 지나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서명을 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인가 하니 우리가 투표로 뽑은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서명을 해서 대통령을 그 자리에서 내려오도록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우리가 엄연히 우리의 거룩한 우리가 소중한 우리 국민의 주권이 투표권을 행사해서 뽑은 대통령이 어떻게 이런 탄핵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는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댓글에 사람들이 청년들이 이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더 이상 일하지 않아도 매달 월급을 준단다. 야 신난다. 그런 댓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망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정말 우리는 똑바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난번에 국정원 직원이 선관위에 싸워 점검을 선관위 직원을 앞에 놓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해킹을 하였는데 투표값이 바로 바뀌었답니다. 그런데도 얼굴이 하얘졌는데 자기들은 모르는 일이라고 하고 국정원 직원이 거기다가 해킹 프로그램을 깔아놓고 나왔는데도 전혀 그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선관위의 그 점수가 몇 점인지 아십니까? 31점입니다. 31점. 정말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것이지 않습니다. 아닙니까? 선관위 서버는 그동안 수사에서 정말 성역이었습니다. 이제는 밝혀졌습니다. 이제는 밝혀졌기 때문에 이제 부정선거를 우리가 그동안 학수고대하고 왜 윤석열 대통령이 지원할까 우리가 그랬는데 이제는 속 시원히
드러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번에 우리나라 정말 2020년 교육 개정 하는데 그 전에 현장에 갔었습니다. 그때에 거기 4대의 학생이 강당에 들어가면서 뭐라고 한 줄 압니까? 나는 마르크스가 너무 좋아 그럽니다. 나는 마르크스가 너무 좋아 그럽니다. 그 예비 교사 아닙니까? 다음번에 우리 아이들을 책임질 교사가 되어야 할 사람들이 마르크스를 따르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슬픈 현실이고, 그때 패널로 나온 어떤 교수는 그 좌장에서 자기는 개인적으로 자본주의가 너무 불편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자본주의가 싫으면 이북으로 공산당으로 가라고 막 외쳤습니다. 정말 이거 말이 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정말 이거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에 조선족이 70만 명이고요, 중국인이 1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불법 들어온 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까지 살면 300만 명이라고 합니다.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포털사이트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중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1년만 거주를 하면 주택 매입할 때 100% 대출을 해줍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는 얼마나 어렵게 주택 매입할 때 융자가 어려운데 그 사람들은 100%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그 주택 매입의 융자 중에서 60%가 중국 사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 사기도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은 손 안 대고 코를 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돈 한 푼도 안 내고 주택을 매입하고 그 다음에 전세를 주어서 그 전세 자금을 가지고 먹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가 정말 이렇게 망하고 있는데 우리 사람들은 아까 지나가는 사람들 보셨죠? 너무나 속세무민하고 언론 내란 선전선동에 우리가 속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번 속았지 2번 속지 않습니다. 우리가 2번 속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깨어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조금만 더 힘내시고 버텨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대한민국을 정말 함께 우리가 바로 세울 수 있도록 힘을 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제 뭐라고 하고 조기 대선을 치러야 된다고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전세가 바뀌었습니다. 조기 대선이 아니라 조기 총선이 되기를 우리는 학습고대합니다. 조기 총선이 우리 앞에 눈앞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여기 나오신 시민들 좋은데 나오셨는데 조금만 힘내시고 버텨주시면 정말 제2의 대한민국의 건국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네, 우리보다 힘내고 탄핵 반대, 탄핵 결사 반대. 내 나라는 내가 지킨다. 내 나라는 내가 지킨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외국인들에 대해서, 특히 중국인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얼마나 엉망이 되어 있냐면 지금 유엔에서 권고를 합니다. 여러분 조금 어렵지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68 학생운동, 프랑스 학생운동으로 인해서 모든 좌파들이 학생운동으로 해서 정권은 못 바꿨지만 문화 막시즘으로 인해서 기존의 문화체제, 전통체제, 가족체제를 다 무너뜨렸습니다. 금지하는 것을 금지하라 하고 68 학생운동에서는 마오이즘, 모택동 사상을 신봉하고 호찌민을 숭상하고 체게바라 중남미 혁명가를 숭상하고 찬미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체제를 무너뜨리고 성개방, 성자유를 선포하면서 프리섹스를 선언하며 자기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이는 비렐름 라이가 주창한 성혁명, 성정치 사상에 의한 것인데 이것은 기존의 혁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혁명가들이 좀 더 생명력이 있는 에너지를 얻고 더 활기차게 성혁명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성을 도구로 오르가즘을 달성하면 된다는 희한한 논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전 세계가 미쳐 돌아가서 지금 조기 성애화 교육을 시키고 우리 아이들이 정교조 교육을 받음으로 학생인권 조례가 제정된 지역마다 어린 학생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성은 자기 결정권이야. 네 마음대로 해. 자위해도 돼. 프리섹스 해도 돼. 니들 임신 출산 하면 위험하니까 자 콘돔을 쓰고 성행위를 하라고 아이들을 부추기고, 그리고 너는 마음 먹은 대로 성전환 수술을 해도 된다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 말이 안 되는 일을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는 주법으로 통과시켜서 일론 머스크 아들이 여자로 성전환 수술을 부모 동의 없이 해갖고 일론 머스크가 뚜껑이 열려갖고 트럼프 진영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러한 전 세계 미쳐 돌아가는 흐름이 이러한 모든 PC주의라고 합니다. Political Correctness라고 하는 정치적 올바름, 이런 어퍼머티브 액션에 의한 소수 집단 우대 정책을 펴는 자들이 전 세계 언론계, 학계, 영화계, 정치계 모든 기업가로 들어가서 전 세계를 미치게 만들고 유엔으로까지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유엔은 우리나라에게 6.25 전쟁 때 유엔군을 최초로 파견한 좋은 일이 선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유엔을 좋은 기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변질이 되어서 유엔의 자유권 규약위원회, 사회권 규약위원회, 인종차별절폐위원회, 여성차별절폐위원회 같은 이러한 기구들이 계속 압력을 넣고 유니세프를 비롯해서 유네스코를 비롯해서 전 세계에서는 성혁명의 도구로 악용하고 있고, 특히 인종차별절폐위원회에서는 모든 나라의 국민들은 자국민과 동등하게 외국인을 대우해 주라고 압력을 넣고 있어요. 유엔이 우리나라의 조선 총독부처럼 감나라 배나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이 헌법이 분명히 있고 우리 자국민이 우선적으로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유엔에서는 외국인들을 우리 국민과 동등하게 대우를 해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의해서 우리나라에는 과거에는 3개월이었는데 우리가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6개월만 대한민국에 체류하면 외국인들에 대해서 의료보험 혜택을 다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미국에 가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더 많이 퍼주라고 난리를 치고 외국인들도 의료보험 먹튀, 외국인 중국인이 한 30억 먹튀를 하고 튀는 경우도 있었어요. 자, 여러분, 지역 직장의료보험 합법적으로 들어온 외국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들어온 외국인 3개월, 6개월만 체류하면 다 지역의료보험에 가입시켜서 그 자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해주고 사돈의 8촌까지 들어와서 대한민국 의료보험 혜택을 누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 모든 세금이 누구의 세금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주머니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일을 유엔이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 이것을 앞장서고 있는 것이 국가인권위원회이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선 총독부 같이 매국노 짓을 하지 말라고 제가 6년째 7년째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알고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을 외국인 천지로 만들기 위해서 대한민국에서 외국인들은 마음 놓고 부동산을 사도록 만들고 우리 국민은 꽁꽁 다 막아버렸습니다. 부동산 3법으로 막아버려갖고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봤습니까? 대한민국이 중국인의 나라입니까? 이 정신 차려라. 너 중국인이지? 저 중국인이야. 이 미친 것들을 저 국적수사를 해봐야 돼. 자, 여러분, 외국인이 나와서 유학생들이 나와서 불법 체류자 중국인들이 조선족들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탄핵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용납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가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자, 제가 분노가 일어나서 여러분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부연 설명했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분을 모시겠습니다. 자, 우리 두 아이 아빠이면서 애국심으로 충만하고 시민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정재욱 시민단체 간사님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유인권 실천 국민행동 간사 정재욱입니다. 오늘도 추운 날씨에도 이렇게 와주신 여기 애국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나라를 지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참으로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80년대 생이지만 정말 옛날 같았으면은 정말 이 시즌에 됐을 때 많은 길거리에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면 함께 축하하고 크리스마스라고 해서 얼마나 기쁜 시간을 가족들과 함께 보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의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보면 너무나 가슴 아픈 일들밖에 생각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가 이렇게 이 자리에서 헌법재판소에 이 올바르고 공정한 판결을 내려달라는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의 보루 앞에 나와서 이렇게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동안 이 앞에 지나가는 수많은 시민분들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저희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고 조롱하며 지나가는데 왜 도대체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 일어났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대통령이 뭘 잘못했다고 그러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국정을 마비시키는 이런 사법농단 리스크를 벌여왔던 자들이 심판을 받지 않고 오히려 헌법의 수호자로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올바른 정의와 공의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온갖 희생을 무릅쓰고 대한민국을 살리겠다고 계엄령까지 굳이 선택해야 할 수밖에 없었던 이 대통령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란죄라고 덮어씌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북한 사회주의 인민공화국 인민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국적이 어딥니까?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북한을 추종하고 중국을 추종하고 이런 사대몽에 빠져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버려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나라 국민입니까? 왜 미국과 일본은 반미 반일하면서 왜 국회의원들이 그런 반미 운동을 하는 자들이 앞서서 미국의 부동산 사고 있고 일본의 부동산 사고 있고 왜 오염수 괴담 퍼뜨려서 한미 조약을 파괴하려고 한미 동맹 철회하려고 주장한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도대체 양심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이 어떻게 나라가 세워진 것입니까? 어떻게 대한민국이 나라가 지켜진 것입니까? 여러분, 역사적으로 누가 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정말 외국 나라 중에 어느 나라가 가장 많은 피를 흘렸습니까? 여러분, 왜 역사를 왜곡합니까? 미국이 우리 대한민국과 동맹을 맺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다는 것을 왜 여러분들이 망각한 채 지금에 와서야 북한을 추종하고 중국을 따르고 4대주의에 젖어서 왜 대한민국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데 앞장서고 왜 헌법의 수호자 윤석열 대통령을 조롱하고 내란 수계라고 몰아가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북한 동포의 인권을 외면하고 우리 북한의 동포들이 여러분들과 우리 같은 핏줄을 나누고 있는 이런 우리 북한 동포들을 외면한 채 왜 북한의 김정일, 김일성 3대 김씨 세습 독재 체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비판도 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정말 부끄럽지 않습니까? 김씨 세습 독재에 대해서 지금 언론이 하는 행태들을 보십시오. 여러분들 역시 반성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북한의 주민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북한의 우리 불쌍한 어린 자녀들이 여러분들과 같은 어린 자녀들이 꽃제비로 굶어 죽어가고 있고 구걸하고 있고 왜 그런 것을 여러분들은 왜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눈에 성이 안 차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부르짖는 윤석열 탄핵하라 구속하라 이런 피켓은 잘도 이야기하면서 왜 북한의 김정은 김씨 세습 독재 체제에 대해선 꿀먹은 벙어리입니까? 맞습니다. 양심이 없습니까? 왜 선택적 분노를 일삼습니까? 여러분들이 말하는 차별과 혐오 이런 것들을 왜 윤석열 대통령에 돌리고 김정은 김씨 3대 세습 독재 체제에 대해서는 왜 아무 말도 안 하는 것입니까? 우리 헌법의 수호자 그 사명과 책무를 다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합니다. 여러분, 아무런 생각도 없이 까닭도 없이 부하 내동되어서 선전되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 이 순간에 여러분들은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한 이 이재명이라는 방탄 국회 사법농단을 벌이고 있는 입법농단을 벌이고 있는 이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서 수호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인생과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 청년들을 그 자리에 데리고 가서 왜 형수를 욕하는 그런 입에 담지도 못한 쌍욕을 서슴지도 않는 사람을 위해서 왜 저 사람이 대통령이어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자녀를 현혹시키고 미혹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부모로서 부끄럽지 않습니까? 정말 대한민국의 민주당 보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들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너무나 범법자들입니다. 결격 사유가 많은 자들입니다. 왜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그렇게 여러분들 자녀에게 그런 사람이 되라고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 정말 이제는 이 탄핵 정국이 무사히 무마가 잘 되고 나서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새롭게 발전될 수 있는 기틀이 될 거라 저희는 믿습니다. 여기에 애국자분들이 계시고 여러분들이 내란을 선동하고 있는 저 북한과 또 간첩의 무리들은 대한민국에서 반드시 사라질 것입니다. 간첩죄는 간첩죄로 처벌하여야 합니다.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려고 주장하는 자들이 내란죄의 그 핵심 멤버들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살립시다. 대한민국을 다시 회복시키는데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민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자, 우리는 끝까지 외치고 싸워야 됩니다.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또 한 분의 시민단체 대표님 발언을 듣겠습니다. 인천에서 오신 시민단체 대표 자승호 대표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여기 지나가시는 많은 분들이 좀 동의를 안 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번에 개헌은요 가장 민주적이고 가장 적법한 그런 개헌에 의한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군 일어났더니 개헌이라 그래서 놀라셨죠? 근데 계엄령에 대해서 계엄령 맞죠? 예, 계엄령에 대해서 어떻게 6시간 만에 해제되는 이런 계엄령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대통령이 가장 민주적으로 그리고 가장 적법하게 법을 행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계엄령을 선포하고 나서 6시간 뒤에 너무 놀라운 것들은요 바로 12시간 안에 모든 언론들이 이것을 갖다가 내란으로 치고 나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인 국민이라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했다면 왜 선포했을까? 이유가 뭘까? 한 번은 고민해보고 그리고 언론사의 대표들이나 편집자나 주필들이라면 대통령이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한 번은 곰곰하게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랬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언론들은요 마치 무슨 짠 것처럼 모두가 짠 것처럼 언론사들이 한꺼번에 이것을 내란으로 몰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10년 전에 소고기 먹으면 죽는다며요. 쇠고기 먹으면 뇌송송 구멍타기라 그래갖고 MBC PD들이 대한민국을 얼마나 선동질했습니까? 그래갖고 우리 많은 초중고 학생들이 광화문에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소고기 먹으면 죽는다고 우는 학생까지 제가 뉴스에서 봤습니다. 그랬던 PD들 지금 다 어디 갔습니까? 한마디라도 사과한 적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을 이렇게 선동질하는 사람들이 지금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언론사의 PD들로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JTBC와 MBC에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계엄령을 선포했을 때 그 이유에 대해서 물어본 사람은 아무도 없고 오직 모든 사람이 일사불란하게 내란죄로 이걸 몰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내란죄라는 건 성립 자체가 되지가 않습니다. 내란죄라는 것은 국가를 전복시키기 위한 건데 대통령이 왜 뭐 때문에 국가를 전복시키겠습니까? 대통령은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내란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한 번만 더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으로서 왜 내란을 획득합니까? 만약에 대통령이 정말 내란을 획득하려고 했다면 군인들 풀어가지고 전두환 대통령 때처럼
한강다리에 점령해버리고 탱크 몰아붙이지 왜 언론에 나가갖고 여러분 계엄령을 선포합니다라고 해놓고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들어가서 투표하게 다 내버려두고 국회의원들이 투표 끝나서 이 계엄령은 무효다라고 얘기하니까 대통령이 알겠습니다라고 풀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계엄령 맞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적법하게 민주적으로 행사한 겁니다. 여러분, 한 번만 더 고민해 주십시오. 저 밑에 가니까 조국 혁신당이 프랜카드 펼치고 마치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 임시 비리에서 부정으로 깜빡한 사람이 여러분 그렇게 좋습니까? 아니, 그런 사람을 그렇게 여러분들 열렬히 지지하면서 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부정선거를 밝히겠다고 얘기한 대통령의 그 중심에 대해서는 왜 단 한 번도 마음을 열지 않으시는 겁니까? 여러분, 길을 열어주시고 한 번만 더 고민해 주십시오. 우리는 과거 10년 전처럼 MBC가 우리들을 선동질할 때 그렇게 우리는 이제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언론사에서 지금 어떻게 프레임을 치고 있냐면요, 우리가 부정선거를 얘기하니까요 구구 유튜버들의 소행이라고 아예 이렇게 프레임을 딱 치고 나옵니다. 여러분, 우린 근데 이제 더 이상 속지가 않아요. 이미 우리는 언론사가 한쪽으로 기울어진 것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송통신위원장, 감사위원장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가 아는 모든 부처에 하다못해 검찰총장까지 이번엔 국방부 장관까지 탄핵시킨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에요. 탄핵이란 이 의미는 여러분 나라의 모든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마치겠습니다. 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의 이 절차는요 가장 민주적인 절차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정확히 이 탄핵은 옳지 않다라고 다시 한번 반대를 외치겠습니다. 자, 같이 외치겠습니다. 탄핵을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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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꾸 구호를 차가시면 안 돼요. 네, 저 처음 오신 분이에요. 처음 왔어, 처음 왔어. 자, 여기는 집회가 금지된 지역입니다. 자, 그거를 알아서 조그맣게 하세요. 자, 국민 여러분, 이 추위에도 불구하고 오늘 6회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당한 탄핵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해 주신 국민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월요일부터 오후 2시에서 이곳에서 7회차 반대 기자회견, 탄핵 반대 기자회견을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자, 오늘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또 우리는 성명서, 처음 듣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성명서를 낭독하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두 분이 성명서를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성명서.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한다. 강분한 정치권의 폭거를 헌법재판소가 헌법으로 막아야 한다. 지난 12월 14일은 한국 국회가 지역적이고 국가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최악의 결정을 하였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권 6당은 물론 일부 국민의힘 의원까지 가세하여 폭거를 자행함으로써 정당한 윤석열 대통령의 통치 행위를 탄핵으로 몰아가는 정치 조폭의 모습을 낱낱이 보여주었다. 야당은 이미 7일에 대통령 탄핵안을 1차적으로 상정하여 안건이 부결되었음에도 일사부재의 원칙도 무시한 채 마치 먹잇감을 본 하이에나 떼처럼 또 다시 일부 여당의 정신 빠진 의원들까지 이끌어들여 대통령 탄압을 의결하였다. 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는가? 그것은 야당의 독재와 억압과 복정 때문이었다. 저들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무위원을 탄핵하거나 특검을 주장하여 정상적인 국가 운영을 조직적으로 방해하였다. 심지어 헌법기관인 검찰과 감사원장과 사법부인 판사까지 탄핵할 움직임을 보였다. 또 방송을 장악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장을 임명하자마자 탄핵하였다. 이것을 정상적인 정치로 보는가? 이는 전체 국민을 개, 돼지로 보려는 독재임에 틀림없다. 거대 야당이 현 정권에게 행한 악랄한 행위가 무엇인가? 국가 운영과 미래 세대를 위한 예산을 영원으로 입법 권력의 힘으로 국회에서 통과시켰고 자신들이 원하는 예산과 자신들의 세비는 늘리는 천하에 찾아보기 어려운 정치적 만행을 저질렀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가 아니라 종교가 되었다. 자신들의 교주를 지키기 위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사이비 집단의 모습과 흡사하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이미 판결이 난 것도 있는 수많은 범죄 의혹을 가진 자당 대표를 법의 처단으로부터 막으려는 몸부림이며 법치주의를 무력화하려는 독재의 횡포이다. 그리고 자신들이 꿈꾸는 사회주의 정권을 만들기 위한 조직적인 국정농단이여 헌정 질서의 파괴로 본다. 국민들이 직접 선거를 통하여 대통령을 뽑았는데 입법 망나니 짓으로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아가는 정당은 이제 해산되어야 하고 이들이야말로 국민들로부터 탄핵을 당해야 한다. 우리 국민은 이런 정치권에 야만적이고 비민주적이고 초헌법적이고 국민 불안과 국가 혼란을 부추기고 헌정 질서를 무력화하려는 정치권을 단호히 거부한다.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우리 국민들은 지난 8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인용을 다시는 원하지 않는다. 이는 세계 속의 정치의 후진국임을 자인하는 것이고 세계인들의 비웃음을 자초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를 위한 견제와 균형인 삼권 분립이 법적으로 제도화된 나라이지만 거대 야당이 주도하는 입법부의 횡포에 의하여 이미 행정부가 무력화되었고 사법부도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으면 탄핵한다고 협박하여 대단히 위축된 상태이다. 이제 우리는 애국 국민들과 함께 헌법재판소가 숙고를 거듭해 헌법에 의한 엄정한 판단과 결정을 정확하게 내려서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고도의 통치 행위인 비상계엄의 합헌성을 판결하여 국정 공백과 국가적 혼란을 조기에 수습해주길 기대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한 사람이 지명자에 의해 정치적 견해나 정파적 저울질이 아닌 헌법에 의한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기 바란다. 그래서 독재를 일삼으면서도 후한무치한 정치권의 폭정을 멈춰주길 촉구한다. 하나, 이 나라는 모든 법률에 앞서 헌법으로 국민의 기본법이 지탱되는 바 헌법의 권위로 헌정 질서를 어지럽히는 세력을 척결하라. 하나, 대통령은 야당들이 손발을 묶고 자르는 가운데 도저히 국정을 운영하기 어려워 통치의 일환으로 내린 비상계엄의 의미가 살아서 후대에서도 자유민주주의의 국가에서 삼권 분립의 균형을 깨는 일방의 독재가 정당화되지 못하도록 헌법의 권위를 보여주라. 하나,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결정은 엄정하면서도 국정의 파탄과 국민들의 불안을 하루속히 해소시키도록 신속히 결정하라. 하나, 헌법재판소는 우리의 손으로 선출한 대통령의 임기가 보정되고 다시는 이런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애국 국민들의 의사를 존중해 주길 강력히 요구한다. 2024년 12월 21일 탄핵 반대 범국민연합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추운 날씨에도 성명서 읽어주신 분, 또 발언해주신 시민단체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또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참석해줘서 탄핵 반대 피켓을 들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해주시는 애국 국민들께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전으로 나가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여기서 기자회견을 개최할 것이고, 다음 주에 몇 시에 모인다고요? 2시에 더 많은 분이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주변에도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탄핵을 반대하는데도 저렇게 탄핵을 지지하는 정신 나간 것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안전을 위해서 경찰관들이 보호하고 있습니다. 정신 차려라. 자, 국민 여러분, 깨어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경찰관들에게 박수를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대한민국 국가 질서를 지키기 위한 우리 경찰 여러분 도구를 우리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6차 기자회견에 참여해 주신 모든 국민들께 감사하며
또 유튜브를 통해서 응원을 하고 성원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오늘의 기자회견을 종료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정신 차려라. 네가 제정신이냐? 정신 차려라. 이재명 구속하라. 선거재판 빨리 해 633을 지켜라 자유와 정의를 지켜라 제명재판 빨리 해 현수막을 지켜라 현수막을 들고 가세요. 정의를 실현해 네, 오늘 추운 날씨에 기자회견에 참석해 주신 모두들 감사드립니다. 네. 재판을 지연하는 뻔뻔 공의로 소년단을 받지 않는 뻔뻔 경기도 법인까지 줘봐도 뻔뻔